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20년 만에 경영권을 박탈당했다는 촛불 혁명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년 만에 경영권을 박탈됐다니. 이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 이사로 연임이 부결됐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본인이 사내 이사 아니더라도 경영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고 있는데 왜 경영권이 박탈됐대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거는 그런 경영권이 박탈됐다 이런 식으로 네, 보도를 하면서 그렇죠. 그 박창진 그 땅콩 해양 때 그 박창진 사무장 네, 그분 사진 크게 환호하는 사진 크게 싣고 이거는 이분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언론은 왜 그렇게 전혀 관계없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혀 관계없는 또는 그런 거를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한항공에서 정의가 이 꽃 피우는 거를 기대하는 마음, 아니면 실제로 정의가 제대로 이 표현되고 또 나타나야 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영역들이나 이슈들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비슷하게, 사실은 조양호 이 대한항공 회장하고 이 박창진 그 대한항공 그 직원이 땅콩 뭐 해양 사건하고 조양호 회장이 땅콩 해양해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조양호 회장 딸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연결시켜가지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을까요? 아, 이거 정의가 이긴 거 아니에요? 무슨 정의요? 거기서 정의는 뭘까요? 아, 또 그렇게 또. 네, 왜 그러냐면 정의가 이겼다라는 표현은 그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회장으로 또는 사내 이사로 있는 거는 정의롭지 않다라는 걸로 먼저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론에서는 항상 이 집안 사람들이 성격 파탄이고 갑질하고 그래서 세금도 포탈하고.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조양호 회장의 아버지로부터 대한항공 물려받아가지고 대한항공 운영을 잘했고 세계 뭐 메디에 항공회사로 성장시켰고 하는 그런 거를 지난 20년 동안 언론에서는 열심히 어떻게 보면 선전해줬겠죠. 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정의롭지 않은 경영자가 물러간다, 경영권을 박탈했다, 그리고 실제로 사내 이사에서 물러나는, 부결되면 이분이 진짜 경영권을 행사를 못할까요? 그런 게 아닌가요? 네. 회사에서 한진해운에서도 바로 한진항공, 대한항공에서도 바로 발표하시기를 경영권을 박탈당한 것은 아니다. 비임원, 그러니까 그렇죠. 비등기 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럼요.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나 이런 삼성생명 이 모든 삼성 계열사 다 등기 이사로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럼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양이 바뀌었죠. 겉모양이. 뭐 바뀐 거, 뭘 바뀌기를 기대하세요? 이분이 정말 경영에서 물러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웃긴 게 그 아드님은 또 대표이사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 조씨 일가의 집안이 다 물러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 실제로 더 재밌는 거는 이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뭐 사회활동이나 경영활동을 하는 상태인가 아닌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나온 상태라고 언론에서도 보도되거든요. 마치 롯데 집안에서 아들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치매다 아니다 뭐
그런 난리를 하다가 결국에 법정에서 그 신격호 씨인가요? 네. 그분 딱 휠체어 얹고 나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저분이 치매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조양호 회장도 거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등기이사든 아니든 어차피 경영권 발휘하는 거는 아들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성계된 거를 확인시켜주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또 속은 거네요. 누구에 의해서요? 언론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언론은 이렇게 승계했다는 거는 자세히 다루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주는 것처럼 안 그래도 대한항공에서는 지금 어떻게 제대로 생활하시지 못하는 그 회장님 대신에 누군가가 아들이 이걸 성계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그걸 또 발표를 하면 그 아들 조원태인가요? 조태원인가요? 네, 조원태. 예, 조원태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도 뭐 이상하게 문제가 있다고 난리를 치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온갖 또 스캔들이나 소문이 많은데 근데 그 아들한테 대한항공을 물려줬다 하면 그게 또 얼마나 더 시끄럽겠어요. 아, 그래서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마치 정의가 승리한 것 같은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영연권 승계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만드는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국민연금이 그렇죠. 국민연금이 그렇게 이 대기업들을 잘 지원해주는 이제는 그 스튜어드십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해야 돼 이런 거를 가이드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석세션 플랜 이래가지고 경영권 성계를 하는 거를 아주 멋있는 정의로운 활동으로 포장을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의 주요 활동이 됐다. 왜 그런 활동을 하죠?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니까. 아니 국민의 돈으로 왜 네. 대기업을 승계를 도와주는 걸까요? 그거는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한테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지고 대기업들을 팍팍 메워주고 키워주면 그게 투자했다고 해서 소득을 많이 일으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대기업이 잘 돼야지 이 나라가 삼성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야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이름 바꿔야 돼. 국민 뜯는 연금으로. 네.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국민 뜯기 연금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강제 징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죠. 뭐 그렇게 강남 아줌마로 이야기하면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특히 한진칼이라고 해서 대한항공이 모회사가 있습니다. 그룹 그렇죠. 지주회사 격인데요. 거기에 회장에 대해서는 또 국민연금이 찬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걸 봤으면 대한항공 경영권 성계 그 플러스에 아주 국민연금이 잘 도와줬는데 그거를 마치 언론들은 땅콩향과 딸들의 만행 갑질에 이 마치 정의의 칼을 국민연금이 쓴 것처럼 하면 국민연금도 번듯한 일을 해서 좋고 실제로 이 대한항공 이러다가 내가 또 대한항공 탈 때 이거 이 땅콩 이 봉지에 얻어맞는 거 아니라 걱정이 되는데 다행스럽게 해서 대한항공에서는 더 이상 땅콩을 서비스하지 않기로 했대요. 근데 땅콩이라고 아주 지긋지긋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긴 게 땅콩같이 오늘 생겨가지고 어떡하죠? 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사실은 업무론자거나 업무 이런 거 참 안 좋아하는데 처음에 기사가 나올 때 이게 뭐야? 그런데 야 이거는 대한항공 경영권 승계를 이렇게 멋있게 시킬 수 있나? 참 머리 좋으네요. 머리 좋으니까 다 그 국민연금이든 그 쪽 관련해가지고 다 붙어 있지. 머리 나쁘면 저처럼 잘려요. 뭐 질문 있어요? 국민연금이 지난 정권에서는 삼성그룹의 승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이번에는 아주
그 승계뿐만 아니고 분위기까지. 그럼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를 좀 마치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네요. 갑질, 막말, 뭐 폭행 이런 거를 마치 엉징한 것처럼 꾸며냈으니까 그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면 틀림없어요. 아, 이런 이야기를 안 들으면은, 어우, 대단한 일 해냈다라고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전혀 또 보지 못하는 면을 여기서 공부합니다. 네, 뭐 공부하는데 뭐 별 사는데 큰 도움은 안 돼요. 네, 참 안타깝네요.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래서 박창진 사무장 같은 경우에 참 한풀었다 이런 식으로 댓글 하는 건 박창진 사무장도 어쩌면 본인이 한편으로는 이용당했다는. 근데 뭐 사실은 이분은 이용당하는 거 외에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상징성을 가졌냐면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사주의 말에 또는 그 오너의 직계 가족이던 그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죽었습니다 라고 충성하고 완벽한 노예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요? 제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달라들면 어떤 보복을 받는가를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는 지금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도 기분이 좋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았구나. 정의가 이겼다. 수고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기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분을 조롱하는 형태로 기사를 쓰는 걸 알 수 있죠. 그거는 마치 야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얼마나 좋아. 그래서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철도도 만들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학교도 만들어가지고 근대적인 교육도 시작되고 그리고 아무데도 못 가는 쌀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일본으로도 보내고 했으니까 수출도 많이 되고 조선을 풍요하게 만든 나라인데 식민지라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분하고 거의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너무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이상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제가 뭐 이상한 말을 했나요? 여기에는 아무런 댓글이 없나요? 이 숨겨진 진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궁금한 건 이제 외신에서도 이렇게 국내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네. 외신에서는 그러면 국내 뉴스를 그냥 짜집게 해서 배포하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외신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 소위 말해서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 기자 그 친구들이 국내 기사를 적절히 조합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항공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공사의 회장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서 대표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3명이에요. 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조양호 회장은 전체 회장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아는 사람은 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 사람은 은퇴했는데 이 나라는 왜 본인이 그냥 자기가 은퇴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치매가 걸리든 정신이 오락가락하든 끝까지 회장으로 있을까? 그건 대한민국 재벌의 전통이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도 회장으로 있고 아들은 영원히 부회장으로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래놓고 기사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조양호 회장이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 유포트 비치에 있는 별장에서 살고 있음 해가지고 유포트 비치에 있는 그 1000만 불짜리 별장 사진까지, 항공사진까지 아마 구글 어스 들어가가지고 찍은 사진 그대로 위치를 이야기한 그런 기사를 하면서 치꺼줌, 두문불출, 뭐 억울함을 달래고 있어 뭐 그러면서 소설을 쓰는 게 우리나라 기사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래놓고 마치 조양호 회장은 내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뭐 사내 이사가 됐던 등기 이사가 됐던 어차피 관계없이 지 죽을 때까지 자기는 회장인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아이고 그래 이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상관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이 사장으로 있는 한은 조씨 집안은 영원히 대한항공을 지배한다라는 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이번에도 이미 그 66%, 33%, 66%를 못 얻었다는 거지 여전히 지배력이 굳건하다는 걸 보여준 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게. 그럼 이 사진을 이러한 조씨 일가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꾸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뭔들 안 낫겠어요? 네. 공지를 하고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지해주세요. 황상민 TV에서는 시사 이슈와 관련한 대중의 반응과 개인의 심리 반응을 분석합니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기에 전부 다룰 수 있습니다. 셜록황 지메일 또는 카톡으로 간편하게 질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황상민 TV 전화번호는 010-3919-7430입니다. 황상민 TV라는 제목으로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황심소에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